자, 오늘 한발 주제는 중국의 단체 관광이 이제 열려서 뭐 동남아시아 여러 개 몇 국가죠. 우리나라만 열린 건 아닐 거예요. 네. 일본도 열렸는데, 근데 일본은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때문에 며칠 상간에 이 반일 감정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커져서 뭐 상대적인 수혜를 우리 쪽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커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뭐 화장품 사고 물론 소비하시죠. 근데 자 이제 이것을 곱씹어 보면은 중국이 왜 단체 관광을 열었을까? 뭐 자체 자국 내의 내수 경제? 아니 관광을 밖으로 나가는데 무슨 내수 경 물론 순환하는 구조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관광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시선을 틀어보면은 중국은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기술 절실할 겁니다. 아주 절실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다 막아버리니까 들어가질 못하죠. 근데 지금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갔어요. 7년 만에 찾았다고 하죠. 지나 러몬드. 지난번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갔고, 존 케리 기후특사가 갔고, 이번에 이제 고위급 인사로는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 고위급 인사가 갔으면 다음은 누가 되겠어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오갈 수는 있습니다. 실제 뭐가 결론적으로 도출이 안 되더라도 서로 간의 생존이나 필요하다면은 손을 잡는 게 뭐 이 바닥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일맥으로 중국의 단체 관광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 SK 하이닉스의 우시 팹입니다. 우시 팹이 삼성전자는 시안 팹이지만 거의 지금 존재 가치도 저 공장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SK 하이닉스 HBM은 지금 뭐 승승장구죠. 한 2, 3년 내에 사실 거의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은데 SK향으로 달라붙어 있는 뭐 아주 끈끈한 회사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존재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 5조지만 저는 감히 뭐 한 10조 이상을 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저런 기업들이 나와야 돼요. 앞서 우리 김명민 매니저가 이제 빈페스트라고 하는 베트남 기업, 빈그룹이죠, 빈그룹. 네.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종합상사로 뭐 다 수출하고 제작도 하고 어셈블리하고 하는데 그 기업 240조? 40조? 네. 네.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감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딩,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런 용어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굵직한 줄기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지금 꾸려나가는지.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우시팹에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반도체 첨단 패키지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산업부에서 아마 나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 자료들이 배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맥락으로 연결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은 아직 살아있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연결성이고, 엔비디아가 GH200이라고 하는 그 괴물 같은 GPU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HBM이 둘러붙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로 해서 몇몇 기업들을 쫙 열거하는데 실제 관련성이 별로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반드시 연결성이 있고, 그 해외 로드쇼를 아마 지난주엔가 그 회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홍콩, 지난주인가요? 그 반응들은 다 좋은데, 니네 회사 잘하는 것도 알겠고 다 좋은데, 그럼 니네 회사에 확장성 있어? 라고 질문들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확장성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사의 다변화입니다. 삼성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M사 이런데, 오늘 주가 올랐다고 했던 아까 힌트를 주셨던 그 M사가 굉장히 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지면 좀 복잡해지니까 8월 31일, 오늘이 29일이죠. 내일 30, 모레가 31일. 31일은 MSCI 반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반기된다. 8월 리밸런싱이 있죠. 리뷰가 하고 리밸런싱이 하는데, 리밸런싱이라는 건 실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들어갔죠. 네. 아마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월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들 것 같고, 자,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한미반도체. 네. 뭐 잘 되니까 기분도 좋고, 뭐. 네. 네, 한미반도체 뭐
훌륭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뭐 M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테크놀로지도 없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HBM 시장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GH200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라고 이제 네. 보시면 돼요. 내년에 이제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5세대 HBM이 이제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뭐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 한미 반도체의 어떤 이런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밸류 체인 안에서의 이제 역할, TC 본더뿐만 아니라 이제 패키징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뭐 그런 이제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너무 엄청 빠르게 커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한미 반도체가 또 이 HBM 향수에만 뭐 예상을 하고 그쪽 장비만 만들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정도로 시가총액이 이제 커지면 또 장비 라인업들을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네. 미국에 우리가 이제 내노라 하는 장비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위상과 거의 이제 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좀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지금 현재 단연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HBM 관련된 뭐 수혜주들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뭐 대장 역할을 당연히 하고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대장주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이제 아까 뭐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뭐 우시 팹도 있고 이제 시안 팹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중국에 수십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네. 그래서 어쨌든 장비 반입이 계속 돼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출 규제, 그게 이제 유예되는 게 지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라고 이미 보거든요. 기사는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참 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 유예 뭐 연장, 네. 유예가 연장이 맞습니다. 되는 걸로. 그러니까 뭐 한미일 그렇죠. 한미일 정상회담을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얻어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한미일 정상회담 했고 거기에 이제 호주까지 끼워 넣으면 이제 칩4 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걸 이제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대중 규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이런 또 핵심 광물 수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이제 상무장관이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 곧 이제 워싱턴 방문할 거고 이제 네. 이러면서 약간의 이제 또 하이 모드가 조성이 좀 되면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뭐 당연히 이제 계속 보셔야 되고 오늘 저는 이제 추가를 또 한 종목 좀 해보면 한미 반도체의 이제 동생 네. HPSP를 뭐 추가를 아. 좀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성으로. 네. 자, 조금 중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호금 매니저 얘기 듣고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정리.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뭐 중국 계속 이제 규제를 하지만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딱 규제하면 이제 미국 기업들도 많이 타격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견제하는 거겠죠. 뭐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심각하게 가지는 않지 않냐.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쪽 시장, 소위 말해서 이제 GPU, 뭐 그다음에 HBM 이쪽 시장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이제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 성장하겠다 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미반도체 주가를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제한 두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계속 시장 초기니까 계속 좀 넓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또 하나 이쪽 후공정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쪽 장비 쪽에서 그거라면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러한 축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마이크론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언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이 하나마이크론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범프, 그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그다음에 패키징 파이널 테스트 모듈. 뭐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 OSAT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풀 턴킨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고 있고요. 2021년인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이 하이닉스에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자기네가 하다가 이제 그 일손이 모자르면 이제 넘기는데 네. 여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 포지션을 딱 받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SFA 반도체보다는 좀 더 유리한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올해 최대 국내 OSAT로 등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은 오늘 한미반도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가서 중국의 화해 분위기, 미중 화해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그 연결성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유커들, 단체 관광들이 와서 화장품을 목적으로 유커를 열어준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은 반도체 장비를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대중 수출 비중이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완화되고 좀 더 많이 나가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50팹의 연결성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엔비디아,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HBM인데, 뭐 이건 뭐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31일 날 MSCI 리밸런싱 수급이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미반도체를 그래서 보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두 분은 확장으로 HPSP를 김영 매니저가 붙여줬고, 이호구 매니저는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면은 HBM 뭐 관련주 포트폴리오 아주 가장 좀 최적의 조합일 것 같아요. 잘 되기를. 네. 자, 넘어가서. 네. 김영 매니저의 한 발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네. 김영 매니저 한 발 오늘 리뷰. 리뷰 먼저 할까요? 네. 뷰노 리뷰를 좀 가볼까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보면은 뷰노나 딥노이드 그리고 루닌 이런 이제 AI 의료기기 종목들도 약간 이제 좀 고점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뷰노도 사실 뭐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목표가 이제 또 터치를 하면서 43,000원 이제 목표가 어저께 달성을 하긴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조금 숨고르기 이후에 한 45,000원 이제 또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면 5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2차 목표가를 좀 보고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지금 매물 저항을 이제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좀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교차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는 막 올라가는데 끝나서 보면 이제 윗꼬리가 막 좀 달려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뭐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추세 자체가 워낙 뭐 견고하기 때문에 AI 의료기기 특히 상업화 단계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뷰노나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고 뷰노는 2차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까지 중기 관점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이제 조금 아쉽게 손절된 종목이 있어요. 네. 퓨처캠이 이제 어제 주가가 확 또 밀리면서 손절 라인을 좀 터치를 했는데 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막 유한양행도 장중에 한 6% 정도 막 흔들리고 빠지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수급을 쭉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좀 팔았더라고요.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했던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좀 키 맞추기 흐름이라고 봐요, 저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난주에 막 IT 종목들 조정받고 로봇 AI 조정받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조정받을 때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또 방어적인 역할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또 투자 심리 좀 살아나고 IT 종목들이 이제 조금 또 회복에 좀 기미가 좀 보이고 어제 2차 전지 또 장비 기업들이 워낙 좀 강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차익 실현성 물량이 이제 좀 출회되면서 손절선을 이제 좀 터치를 했는데 일단은 추세가 이제 좀 21선 아래를 조금 꺾였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 깬 거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손절 대응을 못하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1,000원 정도 요 자리가 지지가 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반등은 뭐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9월부터 이제 폐암 학회부터 해가지고 10월, 11월, 내년 1월 JP모건까지 중소형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학회 모멘텀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이 워낙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 이후에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신규 매수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립선암 치료제 지금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 중에서 나는 조금 탄력이 좀 강한 종목을 좀 매수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정 파동을 이용해가지고 퓨처캠은 접근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시리즈의 한발 리뷰는 뷰노와 퓨처캠 해봤고 그럼 네. 오늘은 어디를 또 네, 오늘은 분야에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또 제조 장비 쪽 기업 PNT를 좀 준비를 좀 해와봤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줄기차게 빈페스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빈페스트 주가만 대폭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무려 이제 8배가 올랐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빈페스트 관련주 이런 건 그러니까 전혀 관련주 제가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이다가 네. 어저께 조금 움직였어요. 어저께 이제 LFP 관련된 종목들하고 일부 이제 장비 종목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어저께 네. 이제 탑 머티리얼이 좀 급등이 좀 나왔고 그쵸.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뭐 금양도 뭐 세게 아주 급등을 한 건 아닙니다만 장중에 뭐 한 3~4% 정도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이제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어요. 미국의 리비안, 루시드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상승 전환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조 장비 기업들 중에서 이제 또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하나기술이 어제 또 아주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하나기술하고 PNT 뭐 이 두 종목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PNT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2003년에 이제 설립됐고 롤트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롤트롤 장비, 롤트롤 이제 기술을 가지고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PNT다. 2분기 때 실적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잘 나오진 않았어요. 일부 뭐 매출액이 한 937억, 영업이익이 164억 정도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하회했거든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PNT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나 뭐 건설을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행 기준으로 사실 매출액을 수주했다라고 해서 몇 조 원짜리 수주했다 그랬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를 이제 만들어 가면서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하거나 혹은 또 인도 기준에 따라서 매출 인식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PNT 같은 경우에는 장비 매출을 설치 완료 인증 소위 말해서 이제 장비를 이제 인도를 해주고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매출액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온 헝가리 쪽에 이제 납품을 한 물량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프로젝트 쪽에 이제 납품이 됐던 게 시운전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인증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매출액이 사라진 게 아니고 3분기로 이제 이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기 때 다 이연됐던 매출들이 다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8,500억 원. 요게 이제 향후 이제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매출액으로 좀 인식이 좀 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글로벌 SK 쪽으로 신규 장비 이제 또 수주에 대한 이벤트도 분명히 좀 남아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닌가.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실적 성장이 워낙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소재 기업들에 비해서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좀 못 올라간 경향이 있었는데 2분기 때는 하나기술을 필두로 해가지고 하나기술, 뭐 코인테크, 탑머트리얼, PNT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아주 강하게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한 달 이상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여서 이제는 또 좀 신규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전극 공정 장비라는 게 사실 이게 진입 장벽이 워낙 좀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 장비 기업들도 요즘에는 계속 피크아웃 우려, 자동차도 피크아웃 우려, 심지어 JYP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터 기업들도 피크아웃. 이제 오프라인 공연 이렇게 뭐 계속 잘 될 수 있겠느냐, 앨범 판매가 이렇게 뭐 계속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피크아웃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전방에 설비 투자 많이 되고 장비 기업들이 많이 이제 또 시장 진입을 하다 보니까 피크아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이쪽 전극 공정 쪽의 장비들은 신규 진입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국내 3사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으로도 계속해서 판로를 좀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PNT는 뭐 충분히 한번 접근을 좀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종가가 이제 67,600원이니까 67,000원, 뭐 8,000원 그 전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PNT도 아주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86,000원 최고가를 찍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 조정을 쭉 이제 거쳤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바닥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6만 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고점인 8만 원 정도를 맞습니다. 좀 짧게 잡고 네.
네, 이호근 매니저는 네. PNT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네, 있습니까? 그 PNT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장비주들이 그 소재주 쪽으로 막 치우쳤을 때 이제 장비주들이 좀 약했는데, 그때도 이제 PNT는 나름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쪽 장비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PNT 같은 경우는 좀 장비에서 가장 이제 업종 대표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소재보다는 장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가 이제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몰려 있으면서 계속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이제 PNT 같은 경우 수주가 어느 정도 있지만 또 추가 수주가 지금 가능한 시점이고, 그래서 좀 하반기에 어떤 이제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온다 보면은 지금부터는 좀 장비주를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당연히 PNT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DNT, TSI, 탑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조금 이러한 장비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결로 그러면 네. 이호근 매니저도 한 발의 리뷰가 관련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하나기술? 네네. 그러면 하나기술부터 볼까요? 네. 하나기술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턴킨 방식으로 지금 상당히 좀 이 장비 쪽에서 나름 이제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한 달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요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진입을 했던 건데, 드디어 이제 조정이 마치고 어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2차전지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장비주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기술, 아까 이제 PNT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전고점 14만 원 정도 일단 보는데, 어쨌든 전체 만약에 2차전지 장비주들이 살아나면 과거에 그 소재주들이 엄청 올랐듯이 이쪽도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지금 뭐죠? 네, 파라다이스랑 그다음에 GK에 이런 이제 카지노주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후발주에, 그러니까 카지노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점에 와 있다면 이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막 성장하는,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주가의 방향성을 좀 가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좀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이미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정점에 있는 GKL이나 파라다이스보다 이제 새롭게 상승이 시작되는 롯데관광개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단기보다도 좀 중장기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롯데관광개발 네. 주가 흐름이 가파르군요. 네,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네요. 롯데스럽게 움직인다. 네. 자, 오늘의 한 발은 네. 어디를?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SK 오션 프렌트. SK 오션 네. 플랜트. 네, 어떻게 보면 시향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떤 포인트를 보셨길래?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이제 좀 실적 흐름 이런 걸 좀 보면서 종목을 잡아내는데, SK 오션 프렌트가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최초의 해양 건축용 훈육 강관 파이프 이 부분을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인데요. 그동안은 이 회사가 이제 선박용 블록이라던가 해양 프렌트,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수리, 그 다음에 방산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을 이끄는 부분은 지금 이제 풍력 쪽인 것 같습니다. 풍력 하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이제 재킷. 이게 이제 진입 장벽도 좀 높고 최근에 좀 수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풍력 시장이 이제 막 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 사상 최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이 회사 이제 수주 쪽 계약 소식 같은 걸 보면 이제
글로벌 1위 해상풍력인 덴마크의 오스테드사하고 1,100억 정도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브란트, 그다음에 벨기에의 잔데놀,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케페 이런 식으로 좀 줄줄이 계속 좀 수주가 나오고 있고 상반기에는 수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또 대만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수주가 한 1조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막 공장을 막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증설도 있지만 아웃소싱을 주는 베트남 기업이나 중국 기업 그리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커가는 이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캐파를 계속 좀 증가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캐파라던가 그다음에 기술력 이 부분이 이 회사가 이제 다른 경쟁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좀 강한 경쟁력이고 이 업황 자체가 이제 커가는 성장의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동안 계속 바닥을 좀 바닥을 다졌었는데 네.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꿈틀꿈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이제 지금 이제 아직은 박스권 바닥에 있는데 이제 실적이 좋고 이제 턴오버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니까 주가도 당연히 우상향으로 가겠죠. 매수가는 22,900원, 목표가는 27,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8,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네요. 뭔가 네. 좀 활발한 동향이 네. 있네요. 약간 대형주고 무겁고 플랜트 이러면은 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기업 성향은 아닌데도 독특한 접근법으로 오늘 이호금 매니저는 SK 오션 플랜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SK 오션 플랜트 뭐 시총이 뭐 아주 큰 기업은 아니 1조 조금 넘어가니까 뭐 그냥 중형주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의 이제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반등. 원전 쪽도 이제 SMR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특히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GS건설이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SMR 이슈로 어저께 상승을 현대건설이 뭐 네. 당겨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움직인 거죠. 건설주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살아난 게 이제 또 조선업 그리고 이제 원전 살아나니까 해상 풍력 관련된 CS 베어링이라든지 요즘에 또 태웅이 또 상당히 잘 나가거든요. 차트 보시면 이제 그런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제 종목이 SK 오션 플랜트, 해상 풍력 이제 또 하부 구조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클로 이제 움직이는 기업이고 요 기업들의 이제 공통점이 하반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걸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어서 SK 오션 플랜트가 약간 이제 좀 후발로 지금 CS 베어링 치고 올라가고 태용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후발주로 이제 좀 움직이는 자리니까 주가도 이제 23,400원 요거 이제 딱 뚫어 놓으면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 발은 이호금 매니저 SK 오션 플랜트와 그다음에 김명민 매니저는 PNT라는 기업을 정해주셨네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동시효과는 지금 화면 보시듯이 일단은 플러스 무난하게 일단 호가 들어옵니다. 뭐 환율 영향을 오늘 좀 덜 받으면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시장에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앞서 개별 재료는 SMR도 나왔고 뭐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제 시간의 거래도 투영해 봤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잘 정리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미인주 선발대회 코너 보시죠. 네, 2023 미인주 선발대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미인주에서는요, 매일경제TV에서 소개된 전일의 추천 종목들 중 저희가 한 종목씩 다시 한번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일발장전 도전369에서 또 김영한 매니저가 소개한 뷰노입니다. 바로 의료 AI 기기 업체고요. 이 김용환 매니저는 뷰노가 AI 의료기업 중에 처음으로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드가요, 이 비급여 적용 대상이 기존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19세 미만인 소아청소년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높여 실적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번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이미 38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건 영업 손실도 확대되었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의 긴 이 3분기부터는 좋은 일만 남아있다라며 오늘 오전에도 대신증권에서는 의료와 AI 중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AI, 로봇 하면 너무나 먼 미래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우리 생활에 가깝게 있더라고요. 뭐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도 있고 또 우리 신체 측정을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AI 그리고 로봇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삼성과 현대가 마음 AI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AI 그리고 로봇 기술의 결합을 통한 첨단 오피스 그 기술력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진 만큼 저는 시장에서 이 AI에 대한 지속된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뷰노를 오늘 시초가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미인주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 방송에서 한균수 매니저는 이 기업을 바닥에 있는 원전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상한가 한균수 매니저의 BHI입니다. 퓨어 원전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기업은 원전에 들어가는 발전용 기자재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일러 전문 기업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전주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요. 이 기업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왔고요. 장중에는 9%대까지 상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전 중소형주 치고는 안 오른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이 남은 3거래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에는 이 BHI를 제 포트의 시초가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제 이 기업을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데 바꿨습니다. 저희 오늘 미인주는 일발장전 도전 369에서 이창호 매니저가 소개한 쿠쿠홀딩스입니다. 어제 7% 상승을 했지만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창호 매니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투자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시죠. 중국 단체 관광객 6호의 기환으로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가 관련 소비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쿠쿠홀딩스 관련해서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주말 사이 전해졌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신라 면세점에 단체로 쇼핑을 와서 우리나라 밥솥을 이른바 싹쓸이 했다는 건데요. 화장품보다 더 많이 샀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달 쿠쿠홀딩스의 면세점 매출 전년 대비 6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0살 때 독일로 여행을 갔는데 어머니가 히슬러의 압력 밥솥을 꼭 사오라고 하셔서 여행 내내 이 캐리어에 압력 밥솥을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패키지 여행으로 당시 갔었는데 어머님들이 하나씩 다 밥솥을 사가시더라고요. 중국 어머님들 또한 이 실용성 있는 밥솥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화장품은 안 쓰면 그만이지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먹고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쓰면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봐도 매력적이라고 이창원 매니저는 분석을 했는데요. 기존에 올라갔던 다른 중국 소비주들과 대비해서 저점인 상태고 또 상승률이 적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쿠쿠홀딩스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매출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점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 저만의 감인데요. 도전 369에서 이창원 매니저가 추천한 기업이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루 쉬고 가는군요. 네네, 하루 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쿠쿠홀딩스 오늘 시초가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미인주는 쿠쿠홀딩스. 네, 저는 BHI. 네, 저는 뷰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주가 끝나면 전일 추천 종목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나갑니다. 오늘 장은 어떤 흐름 보일지 캡처해서 개장 전략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제 개장 본격적으로 준비 들어갈 파트너들 오셨고요.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소속부를 변경하셨네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 그대로인데 네. 타이틀을 바꾸셨네요. 게임 회사 게임 이름으로 바꿨네요. 약간 또 매기는데. 자, 알았어. 그거 나중에 또 하고. 유창희 본부장한테는 먼저 앞서 잠깐 뭐 다루긴 했었는데 네. 조선업 네. 플랜트, 조선하고 플랜트를 연결하기는 좀 그런데 조선업으로 한번 네. 실적이 좀 괜찮다? 네. 일단 조선주들이 어저께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오션 유상증자 리스크가 뉴스에 나온 거랑은 정반대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뉴스에서는 이제 부채를 상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는데 하나오션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캐파 증설에다가 쓸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일단 어저께는 조선주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로 개선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동시효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한 7%, 물론 이제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저께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상승을 좀 이어간다라면 기존의 하나오션에서 어쨌든 하나오션이 2조 증자는 물량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얘기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조선주가 조정을 받을 때 힘을 못 받은 게 기자재 쪽입니다. 그래서 뭐 하이로코리아, 뭐 성강밴드 이 기업들이 실적이 2분기 되게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을 딱 발표하는 날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 한 번 없이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설사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그렇고 어제 건설업도 같이 네. 의외로 GS건설의 영업정지 10개월 얘기 때문에 좀 개장 초반에 부담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뭐 한번 말씀했지만 이 대마불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런 개념도 좀 작용을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인데 우리가 영업정지 10개월이라고 해서 공사를 아예 중지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저께 현대건설이 강했던 건 이제 원전 그 공동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건설주들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어저께는 엄밀히 따지면 건설주 뭐 조선주뿐이 아니라 네. 대부분 sek터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거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를 띌 때 주도주가 어느 섹터에 나올 것이냐, 중국 소비주냐, 아니면 뭐 건설주, 뭐 조선주, 뭐 여러 섹터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섹터를 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응축돼 있는데 뭐 워낙 쏠림으로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급등주 네. 뭐 이런 시세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소외됐었던 쪽으로의 일단 관심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없다가 거죠. 조금은 그래도 네. 야 이쪽도 좀 오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또 보니까 조선업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네.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건설업은 어제 이제 원전 이슈가 하나 좀 잡아줘서 그다음에 정태근 팀장한테는 원전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SMR 뭐 풀어주세요. 네. 그 어저께 SMR 이슈 나오게 되면서 현대건설 필두로 해가지고 일단은 건설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쪽에 이제 있는 SMR 회사들과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SMR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다 어떤 첫 성과가 이제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어제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MR 시장에서 어쨌든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들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쪽보다는 이 현대건설 쪽이라든지 그 SMR 만들게 되면서 그쪽으로 기자재를 누가 얼마만큼 많이 공급하냐 이 싸움이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좀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이 아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오르긴 했었는데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원전 오염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원자력 사업부에서도 방사능 측정 장비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리 연결고리 때문에 올랐고 아마 찐수해주는 아마 시간이 지나야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부각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원자를 수주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공은 누가 하냐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주 수혜가 된다 좀 볼 수 있을 것 사실 같고요. 완전 설계는 네네. 아니죠. 알맹이는 아니고 주변 부속 건물하고 네네. 항상 그렇지만 하도급이 약간 형식이지만 네네. 우리는 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그쵸. 칩시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측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1차 측 수주거든요. 근데 1차 측 수주를 아직 확정 지은 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 99% 높은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는 있지만은 이게 예를 들면 튀르키예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기 확정이 되게 되면 한 5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가야 이제 정부 간 협상 IGA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99%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또 결론은 뭐예요? 네. 이게 오늘도 연결로 간다. 그래서 일단은 수주 금액을 봤을 때 요거는 아직까지 단발성 이슈 이렇게 봐야 될 것 짧게 같습니다. 좀 본다. 네네. 오케이. 그다음에 사실은 AI가 궁금하긴 한데 또 다른 측면으로 배터리도 네. 관심권에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네. 요즘에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냐, LFP 배터리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LFP 배터리는 좀 저렴한 부분들이 좀 있죠. 리튬 이온보다 한 2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좀 몇몇 기업들이 관련된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혹은 전기차 판매 증대를 위해서 뭐 중국산 LFP 배터리 채택을 조금 높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뭐 길게 보면은 LFP 배터리는 뭐 시장에서 주도를 갖기보다는 리튬 이온으로 계속해 주도를 갈 거라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그런 건 의미가 없죠. 어쨌든 지금 핫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LFP 배터리의 어떤 최근에 조금 확장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CIS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관련된 장비를 좀 중국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저께 좀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조금 헤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모텍, 코인테크, 탑머티리얼, 뭐 파워넷 등이 있는데 일단 탑머티리얼은 마찬가지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IS, 탑머티리얼 그리고 아모그린텍 정도만 제한적으로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동시효과의 분위기 좀 특이한 거 하나 있나? 특이한 거요? AI? 특이한 거는 지금 마음 AI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에서 서전 기전도 어저께 원전 관련해서 강세였었는데 여기에 오늘도 지금 호가가 이제 상한가 잡히고 있다는 부분,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 일단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침 쪽에 일단 뭐 마임 AI 관련 AI도 좀 있긴 한데 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테라사이언스도 현재 상한가 호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 아시겠지만은 전에도 한번 다뤘었지만 리튬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그 다뤄봤었던 그 배터리 얘기 그거 이슈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에 배터리 이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결합되게 되면서 아침에 좀 어제 이어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테라사이언스가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8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체가 열리고 있는데 외환시장 환시의 호가는 0.4원 하락한 약 보합 정도 되네요. 1,323원. 어제 서울환시 종가하고 거의 뭐 똑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조용해요. 뭐 특별한 이벤트는 현재 포착되는 게 없으니까 환율이 일단 딱 잡히면은 주가는 자체적으로 재료를 찾아서 좀 뭔가 태동하려고 하죠.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진 않아도 개별 기업들은 막 활발할 겁니다.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상승. 네, 뭐 퍼센테이지 배분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창구를 통해서는 SK 하이닉스가 한 100억 가량 탁 찍히면서 1,700원, 1,800원, 오른 11만 7,600원.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 포스코 퓨처엠, 한화오션, LG화학, 뭐 셀트리온 약간 특이한 기업들이 좀 구성이 돼 있는데 대형주 중에 포스코 퓨처엠 요거 한번 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좀 이제 수주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주가가 좀 지난주 목요일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이어오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로 좀 파생되고 있고 어떻게 따지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관련해서 최대 핵심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포스코 홀딩스만 주목을 받았다라가 포스코 퓨처엠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주가가 어쨌든 약간 턴을 한 거면은 저는 한 47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 뭐 직전 고점은 힘들겠지만 한 55만 원 정도까지 제한된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최근 좀 포스코 DX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어제랑 비슷합니다. 약간 저가 매수세. 다만 이제 어저께 좀 약했었던 그러니까 시장이 다 좋았는데 거의 유일하게 약한 게 반도체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1.3% 정도, 어저께 엔비디아도 일단 하락해서 반전에 성공하면서 1% 이상, 1.7%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1.3%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위단 반도체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ISC 이런 기업들이 평균 2%대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1에서 2%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의 상승을 조금 이끌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도 강합니다. 뭐 현대, 기아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주들도 평균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대 말씀드린 조선주들은 일단 어저께 좀 상승하다 보니까 단기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또 그 합병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좀 주가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퓨처엠만 봐주세요.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딱 종목을 지칭해서 찍었는데 네. 너무 시황으로 가버리면은 네. 이따 또 종목을 여쭤볼게요. 자, 셀바스 AI도 네. 어제 이제 뭐 마음 AI가 시간에서 네. 이슈가 이제 이 네이버가 자체 생성형 AI 거대 언어 네. 모델 LLM을 바탕으로 한 하이퍼 클로버 X를 내놨잖아요. 네. 11월에 이제 업 버전이 또 있는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그런 대기업들이 보면은 자체 생성형 AI 그리고 또 네. 자체 챗 GPT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네. 참 안쓰러운 게 안쓰럽더라고요. 왜요? 이 물리적인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뭐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기술인데 소프트웨어적인 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술이나 인력이 좀 약하니까 네. 기업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기웃거리잖아요. 마음 네이버는 어? 그 마음 AI는 이제 그 현대 엔지니어링 B2B 팀하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 방문해가지고 신사옥에 방문한 이슈 때문에 그 강세고요. 누가 방문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방금 방문했다니까. 그리고 현대 이제 B2B 팀 이렇게 그중 관련자들이 방문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그 기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 이번에 하이퍼클럽 X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네이버 랩스라는 그 AI 관련된 연구 법인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 고문의 MIT 김상배 교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네이버는 10년 뒤가 되게 되면은 이제 로봇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AI가 하이퍼클럽 X가 접목이 된 로봇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이 깜짝 출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 1784
동나마샤라는 그 네이버 신사옥 내에서 이제 물류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로봇에 아마 적용을 시키는 로봇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네. 그걸 이어서 이제 셀바스 AI 이 부분도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아침 쪽에 어쨌든 셀바스 AI 그리고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뭐 크란 테크놀로지 특히나 마음 AI가 이제 20% 제일 현재 대장주 그러네. 역할 좀 해주고 있는 시세가 제일 상황인데 세고. 네네 인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건 시간이 걸려서도 뭐 예상이 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일단 어쨌든 뭐 삼성전자고요, 현대엔지니어링 B2B 관련 실무자들이 그 마음 AI 판교 IST 센터 신사옥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AI 스페이스 마음 AI의 AI 스페이스라는 뭐라 해야 될까 이라는 그 솔루션인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전자 내가 맞나요? 멀티캠퍼스 그쪽으로 또 이제 금융도메인 교육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그 삼성전자, 현대라는 대기업들이 AI적 행보를 보였다는 그 이슈 때문에 아침적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지능형 협동 로봇 요거 관련돼 가지고 AI하고 로봇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상생과 협업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시너지 이런 구도라면은 바람직한데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STX 뭐 네. 워낙 중공업 쪽으로 지금 뭐 조선중공업 네. 그다음에 이런 장치 산업을 좀 좋아하시니까 2차 전지 마셔가지고 네, STS가 지금 이제 물류 사업 부분, 한마디로 이제 그 에너지 쪽, 2차 전지 광산 쪽이죠. 그쪽하고 이제 좀 분류를 좀 하면서 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일이죠. 내일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할에 대한 이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왔다가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 비슷한 케이스로 가는 게 예전 한 두어 달 전에 조선내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해서 분할 주가가 곧꾸러졌다가 예, 근데 신규 상장이라는 게 이 회사 이제 분할 상장이죠. 예, 분할 상장인데 그 전에 며칠 동안 주가가 한 달 안에 한 100% 가까운 상승 이상을 올랐다가 부러지고 급등했었다가 또 분할하고 나서 또 상승하고 나서 이제 좀 주가가 시세 변동이 내려오긴 심하더라고요. 했었는데 저 좀 봤는데. STX 같은 경우도 뭐 꼭 그렇다라고는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번 달만 하더라도 한 14,000원 하던 주가가 한 3만 원, 4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일단 내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세, 어쨌든 기대감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조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이제 어떻게 이제 회사가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분할 상장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좀 오후장 언저리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세가 급등하는 거 뭐라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하자. 네, 지금은 그러니까 왜냐면 내일 이제 매매 정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 정지되고 이제 분할하고 나서 아까 조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고 갔다 더 오르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정도로 해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뭐 이렇게 또 어제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뭐 기사들이 네. 또 나왔던데 엑스게이트 이 회사는 무슨 연관성일까요? 제가 그 말을 먹고 무슨 그러게 말입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뜬금없는 대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계속 초전도체가 맥신인가요?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연구진이 또 양자 컴퓨터를 또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또 네이처가 아닙니다. 네이처 자매지입니다. 네이처 자매지에 발표했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조암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코이버, 텔레필드, KCS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엑스게이트 요 종목이 이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침 쪽에 특징주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뚜렷하게 이게 어떤 연관성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예전에 한 분류된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아침 쪽에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학적인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공학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 필요 없는 상황들이고 지금 초전도체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뜨거웠지만은 또 식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물질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게이트라는 종목까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현재 아침 쪽에 또 14% 좀 강세인데 뭐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단기적인 변동성 측면에서 접근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맥신이라든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회사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부분들을 계속 부인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터도 뭐 딱 그렇다라고 꼭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뭐 이것도 뭐 한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깊이 파고들어서 학문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저 엑스게이트를 잘 애매하다. 엑스게이트라는 내용이 지금 특히 뉴스가 나오는데도 정확하게 어떤 연관성인지에 대해서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 뷰노. 네, 뷰노 AI 바이오 이렇게 지금 해야 되나? AI 뭐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뷰노, 루닛, JLK, 뭐 딥노이드 최근에는 딥노이드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쪽 이슈는 계속 돌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의료보험 등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일단 최근에 보면은 아까 STS도 말씀드렸고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이 더 치고 나가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림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4만 원 고점 돌파를 성공시켰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면 충분히 뭐 분위기만 잘 탄다라면 한 5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딥노이드도 최근에 보면 약간의 이제 지난 8월 22일에 급등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닛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특히 이제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저는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의 어떤 저항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현재로서의 대장은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많이들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 시세 다이나믹하네요, 여기도. 네. 네네. 주변에서도 좀 많이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거는 이번에 그 바이오시밀러 수출 계약 그 소식 때문에 강세인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8월 24일 날 상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심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4거래일째 계속 급등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벌써 55,000에서 87,500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일리아라는 그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황반병성 치료제 눈 관련된 건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이번에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과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유럽 쪽에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급등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천당 제약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요즘 회사의 어떤 캐파 정도 시총 경무라면은 이 정도 계약 소식이라면 상당히 좀 큰 소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0년 동안 총 매출 한 2조 2천억 정도 수준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 이제 삼천당 제약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이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규모 때문에 좀 부각이 좀 받고 있는 것이 보통 그러니까 마일스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네. 뭐 기업의 캐파는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한미반도체 죄송합니다. 한미약품이요. 죄송합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그 계약 8조 가량의 계약 소식 나오게 되면서 급등했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뭐 실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맞는 어떤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어쨌든 수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급등 현상, 뭐 차트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올해 4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급등 현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셀트리온 여쭤볼까 했는데 뭐 그지는 네. 없죠. 뭐 자사주 매입을 네. 또 하고 자사주 매입 있던데 예, 이슈들. 셀트리온 홀딩스를 또 상장한다 그러고 뭘 하겠다는 네. 걸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이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한다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뭐 제약 자꾸만 산으로 가는 것 같아갖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기에는 뭐 이미 이제 합병이 이제 이슈가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네. 전 셀트리온 제약 쪽에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의 관심 기업 개장에 걸으라고 하겠습니다. 정태현 팀장은 어디를 또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이제 오늘 코스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맥스. 네네, 코스맥스. 그 일단은 제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는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실제 수혜주는 카지노하고 의료 관광이라서 말씀드리고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조금 그 수혜가 조금 수혜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낮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속에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자면 코스메스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지금 조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어떤 화장품 중국 제품의 어떤 그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고차오라는 애국 소비 운동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 MZ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애국 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49.6%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자국 내 애국 소비 운동, 그 자국 제품에 대한 그 애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 중국 내에 판매된 화장품 중에서 여기서 이제 중국 로컬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28%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아직까지 72%가 있긴 하지만 이게 과거 14%에서 28%까지 더블로 올라왔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자국 내에서 가성비 좋은 중국산 화장품, 자국 내 화장품 이용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국이 개방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수혜가 떨어진다고 수혜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화장품을 갖고 왔느냐? 그러면 이것들을 우회적으로 봤을 때 OEM이란지 ODM 같은 경우는 우회적 수혜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를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저우의 신공장 가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국 이센그룹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색조 시장을 공략을 할 건데. 이게 그 중국의 그 1위 색조 브랜드, 그러니까 퍼펙트 다이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가 이센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퍼펙트 다이아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브랜드 론칭할 당시부터 개발 생산 담당을 누가 했냐면 코스맥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OEM인지 ODM을 담당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공략하는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수혜가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생산 계획은 월 한 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뭐 월 3천만 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앞으로 뭐 3분기, 4분기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차트적인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액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8천 원,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은 코스맥스를 오늘 개장에 걸어라 해주셨고, 이창희 네. 본부장은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컬러레이라는 회사를 좀 컬러레이? 가져 나왔는데 이 회사 작은 회사입니다만은 이 회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말에 이제 갑자기 이슈가 터진 게 이제 반일 감정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 방류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지금 중국 내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에서 좀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좀 표출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 때문에 이게 항상 이게 규제를 할 때 보면은 제품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재료에 대한 규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좀 규제가 들어간다라면 컬러레이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컬러레이는 중국 기업입니다.
않을까. 우리나라로 우회 상장되어 있는 대주주가 중국계예요? 회사 자체가 중국이에요. 아, 중국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력 제품은 이제 그 진주, 강태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색조 관련된 네. 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OEM, ODM 쪽으로도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색조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꼭 화장품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이제 제품을 계속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주가는 좀 가벼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이슈가 좀 살아있다라면 저는 123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 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작은 기업으로 이제 컬러레이, 뭐 색조 화장품, 너무 이제 화장품들을 물론 좋죠. 화장품도 산업이고 근데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속부를 변경하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팀장과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